If you buy a car that it does not have the hardware necessary for full self-driving, it is like buying a horse.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의 월 구독료를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로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 FSD를 인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이 FSD 소프트웨어의 월 구독료를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인하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X 플랫폼에 게시를 했고요. 테슬라는 현재 모든 신차에는 그 운전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북미를 비롯한 허용된 구간에서는 이 FSD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용자들에게 1개월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무료 체험판을 사용해본 많은 사용자들이 이 FSD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되었고 굉장히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FSD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높은 금리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돼 왔죠. 그래서 테슬라 인도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었는데요. 테슬라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 가격 할인도 했고요.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인 FSD의 월 구독료를 인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FSD의 월 구독료를 낮추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또 1개월 무료 체험판을 통해서 이 FSD를 경험한 이 사용자들이 FSD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써보니 이 정말 발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전하는 사용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FSD의 가격을 인하하게 된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과거에 터커 칼슨과의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챗 GPT와 같은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이 인간이 하는 운전 방식을 학습하고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모방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발전된 FSD가 어느 순간에는 인간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챗 GPT와 같은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이 FSD 사용자가 많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점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FSD의 가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았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비싼 전기차보다는 이 가격이 싼 하이브리드를 많이 사게 되었죠. 그래서 FSD가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FSD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이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FSD의 우수성에 대해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전기차를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운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 테슬라가 FSD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 앞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10년 동안 이 15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결국은 전기차를 만드는 것에 포기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테슬라는 모두 극복해내고 오늘날 아주 완성도 높은 FSD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는 그 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FSD의 월 구독료를 낮춰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성공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온 느낌인데요. 테슬라의 FSD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요, 그 엔지니어인 다발 슈로프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다발 슈로프는요, 이 FSD를 가리켜서 챗 GPT와 비슷한데 자동차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아주 뛰어난 사람의 모범적인
운전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다발슈로프의 프로젝트는요, 이 머신러닝의 최신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방식을 학습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사람이 복잡한 운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인공지능이 모방하도록 컴퓨터의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요, 이 규칙 기반 접근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은 이 테슬라에 부착된 카메라에서 이 시각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이 데이터에 있는 차선 표시와 보행자, 차량, 교통신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카메라가 포착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대상을 하나하나 식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일련의 규칙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규칙입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서고요. 이 녹색일 때는 주행을 한다, 또는 실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등의 그런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 하나하나를 이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수십만 줄의 코드를 수작업으로 작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발슈로프는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적용해 보자고 일론 머스크에 건의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신경망 플래너의 이 네트워크 경로 기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규칙 기반 접근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 경로 기반 방식을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발슈로프가 작업하던 신경망 플래너 프로젝트에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규칙에만 의존해서 자동차의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여준 수백만 건의 사례를 학습해서 이 신경망의 적절한 경로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뛰어난 사람의 모범적인 운전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죠. 인간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신경망은 특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수천 개의 유사한 상황에서 인간이 수행했던 작업을 기반으로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앨런 튜링이 1950년에 이 발표한 논문 컴퓨팅 기계와 지능에서 구상했던 머신러닝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죠. 인간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그 패턴을 이제 학습해서 자신의 방식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방식에 대한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테슬라가 수집하는 엄청난 방대한 양의 비디오 데이터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도조 슈퍼컴퓨터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용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와 옵티머스 로봇 모두를 위해서 이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옵티머스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둘 다 세상을 돌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둘 다 세상을 학습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간 세상을 학습하고 모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FS를 위해서 선별된 데이터는요, 이 뉴욕주의 버팔로 거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평가단의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별 5개를 받는 등급의 우버 기사가 취했을 법한 조치들을 일론 머스크가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선별된 비디오를 통해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훈련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신경망은 적어도 100만 개의 비디오 클립을 학습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150만 개의 클립을 학습한 후에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I의 학습을 위한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 학습의 퍼즐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즉 방대한 양의 데이터, 어느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인공지능 학습이 레벨업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챗GPT와 비교해 보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는 충분히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정된 범위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베타 서비스를 처음 시행을 했고요. 이 범위를 점차 확대하면서 시스템을 고도화해 오는 그런 단계를 계속해서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그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이후에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컴퓨팅 파워를 높여 나갔고요. 제품 개발을 영리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챗GPT가 소수에게 집중된 인공지능의 악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요, 충분히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고요. 챗 GPT는 그러한 과정 없이 대중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이제 북미 지역에 릴리스되었고요. 한 달 무료 체험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선택되어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가 챗 GPT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